넌 이혼당한 내 딸이 그렇게 불쌍하지도 않니? 시어머니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흰 봉투였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고 얼굴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야, 그거 뭐야? 저는 그 봉투를 시어머니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하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날 집안이 뒤집힌 건 그 봉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몰랐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몇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잘린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사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이력서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그 모습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도 남편은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 돌아오면 같은 자리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두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면접 떨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꽤 오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 일 때문이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이라면 못할 것도 없지. 그렇게 남편은 친정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사람 하나 다시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린 게 아니라 집 문을 열어준 거라는 걸. 남편이 회사에 들어간 첫 달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출근도 제 시간에 했고 퇴근 후에는 회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거래처 정리하는 일 배웠어.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괜히 친정에 부탁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씩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 일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편에게도 최대한 다른 직원들처럼 대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더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일도 평범한 업무부터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 서류 정리, 그리고 간단한 비용 정산, 그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별말 없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밥 괜찮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식당이 원래 괜찮아. 남편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장인 회사라 그런가. 그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은 웃었습니다. 왜? 괜히 오해 살 수 있어.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이잖아. 그때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남편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회사 일 너무 빡빡하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 업무가 낯설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회사 서류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분위기 너무 딱딱해. 저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왜?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충?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 회사가 장인 회사인데.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어딘가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넘겼습니다. 그저 남편이 회사에 조금 익숙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건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처음부터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니? 이제 먹으려고요. 남편은 거실에 있어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너 회사 다니잖아. 네. 우리 딸도 회사에 자리 하나 내줘. 순간 저는 말이 멈췄습니다. 신우 이야기였습니다. 신우는 몇 달 전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야기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는 제가 마음대로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바로 말했습니다. 왜 못 넣어? 저는 잠깐 말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겨우 들어온 거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장인 회사잖아.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이야기라는 듯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그 말을 가장 조심해야 했습니다. 친정 회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는 회사예요. 시어머니는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넌 너무 정이 없어. 그 말이 조금 아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넌 이혼당한 애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창문 밖에서는 밤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국이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잠깐 듣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신우가 회사 일 해본 적 있나요? 시어머니는 바로 말했습니다. 배우면 되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머리는 좋은 애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한번 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부엌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야? 어머니.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저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누나 회사 이야기.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넣어주면 되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그렇게 쉬운 곳 아니야. 남편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장인 회사인데 뭐 어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람 하나 도와준 게 아니라 집문을 하나 더 열어주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문으로 어떤 일이 들어오게 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우가 회사에 들어온 건 그 전화가 있고 난 뒤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일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신입 직원이 들어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제 신우라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신우는 출근 첫날 유난히 공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저를 보자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새언니 아니 팀장님. 저는 그 말에 잠깐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팀장이라고 불러.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팀장님. 생각보다 태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설명해주면 메모도 꼼꼼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저도 조금 안심했습니다. 괜히 걱정했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신우는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그때만 조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쯤 되면 제자리로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업무 정리 더 할 거 있나요?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빨리 배워야죠.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큰 일을 겪고 나면 더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들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금 더 시간을 내어 업무를 알려줬습니다. 경영지원팀 일은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정산, 지출 승인, 계좌 확인, 숫자와 서류가 끝없이 이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우는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업무 속도가 꽤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맞는 일일 수도 있겠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누나 회사 어때?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잘하던데. 남편이 웃었습니다. 원래 머리는 좋아.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괜히 걱정했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괜히 걱정했구나. 사람 하나 살려놨더니 또 한 사람까지 도와주게 된 셈이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누군가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회사에서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회계 확인이 조금 늦어졌다거나 거래처 전화가 한 번 더 온다거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원래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단 한 번도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꾸게 될 줄은 그때까지는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감사팀에서 전화가 온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팀 박 과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잠깐 확인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박 과장은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최근 지출 내역 중에서 몇 건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료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팀장님이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를 끊고 저는 회계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최근 지출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거래처 이름, 지출 금액, 승인 기록, 모두 익숙한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을 확인한 뒤 감사팀에 다시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어떤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98만 원. 딱히 이상할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기록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497만 원. 그리고 그 다음 기록 499만 원.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같은 거래처였습니다. 비슷한 금액, 그리고 날짜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봤습니다. 비슷한 기록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전부 비슷한 금액이지? 회사 규정상 500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금액이 그 바로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승인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편.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사람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승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몇 개 더 확인하자 같은 이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남편, 그리고 그 옆에는 업무 담당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신우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바로 지웠습니다. 설마 회사 일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화면을 잠깐 닫았습니다. 괜히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신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가 서류를 들고 제 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거래처 정산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래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금 전 화면에서 봤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거래처였습니다. 저는 잠깐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신우는 평소처럼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같이 붙여서 가져와.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잠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 그때까지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부터 조용히 자료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사무실 바닥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뒤였습니다. 신우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조금 전 낮에 보았던 그 거래 내역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열고 최근 거래 기록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같은 거래처 이름이 여러 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액도 비슷했습니다. 400만 원대, 거의 대부분 500만 원 바로 아래 금액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회사 규정이 떠올랐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출은 추가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금액이 그 바로 아래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날짜, 계좌 이동, 승인 기록, 그리고 거래처 정보. 마우스를 클릭해 거래처 정보를 열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정보, 대표 이름, 회사 주소. 그 순간 마우스를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주소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주소는 신우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컴퓨터 화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대표 이름, 신우의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잠깐 멍해졌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거래처, 같은 금액대, 같은 승인자, 남편, 그리고 업무 담당자, 신우. 그 순간 모든 조각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돈이 거래처로 들어갑니다. 그 거래처 대표는 신우 전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지출을 남편이 승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확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일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달 기록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그 전달, 그리고 그 전달 기록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같은 거래처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금액, 같은 승인자, 같은 담당자.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사무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 저는 급하게 프로그램 창을 닫았습니다. 조금 볼 게 있어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나 먼저 간다. 그래. 남편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장인 회사인데 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 화면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 봤던 거래 기록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숫자들을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끝까지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요. 남편에게도, 신우에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거래 내역, 계좌 기록, 승인 로그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회의실에서 자료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감사팀 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횡령 정황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래 흐름이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회사 돈이 특정 거래처로 이동합니다. 그 거래처 대표는 신우의 전 남편,
그리고 승인자는 남편.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회의실 창문 밖에서는 햇빛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 수사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퇴근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신우는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바로 말했습니다. 잘 왔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말이다. 신우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하는 일 말고 조금 더 좋은 자리 없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경영지원팀 일도 잘한다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넌 이혼당한 내 딸이 그렇게 불쌍하지도 않니?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흰 봉투였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야, 그거 뭐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하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말을 하는 순간 그 표정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시어머니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그건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회사 감사팀 보고서, 거래 내역, 계좌 흐름, 신우 이름과 남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우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이거 뭐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경찰이 올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그날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회사 감사팀은 이미 자료를 경찰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경찰이 회사에 왔을 때 사무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직원들도 어렴풋이 상황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우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회사 돈을 거래처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거래처는 신우 전 남편 회사였습니다. 남편은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딸 인생 망쳤어. 너 때문에 감옥 갔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저를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집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며칠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음 말을 했습니다. 대신 위자료는 줘야지. 저는 잠깐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직장도 잃었잖아.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정리가 됐습니다. 남편에게는 작은 원룸 하나, 위자료 2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갉아먹을 사람을 정리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조금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차를 세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처음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을 때, 그래서 제가 친정에 부탁했을 때, 저는 그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렸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들어 보이면 손을 내밀게 되고 안쓰러워 보이면 한 번쯤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줬고 이혼하고 힘들다던 신우에게도 한 번 더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고 나중에는 제 것까지 가져가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일보다 선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요. 그리고 가끔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정리해야 할 인연도 있다는 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참고만 살아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선택은 절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한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이 남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